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K-POP 4.0의 발전과 모험이라는 중국 포털 관차닷컴에 올라온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가 처음 뜨자마자 중국에서는 문화도용이란 엉뚱한 프레임을 씌워 이 영화를 폄하하기 급급하더니 이 영화의 세계적 신드롬이 불자 이제는 태세 전환을 하며 이 영화와 한류의 성공을 분석하기 바쁩니다. 이 기사는 나름 한류의 현 상황을 잘 분석했지만 중국 언론은 중국 정부의 검열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억지로 한류의 성장을 비판하는 부분을 넣습니다. 이 기사에서도 90%는 한류의 성장을 감탄하고 부러워하는 기사를 쓰다가 다 철진한 K-POP 스타들의 훈련 시스템에서 오는 인권 문제나 K-드라마의 주문이 줄었다는 통계를 가져와 한류가 흔들린다는 기사로 마무리합니다. 어이없는 것은 여전히 독재 국가인 중국이 인권을 거론하는 자체가 아이러니하고 K-드라마 주문이 줄어든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독점적으로 IP를 가져가는 것에 우리나라 제작자들도 IP를 직접 가지고 판매하는 전략으로 바뀌고 있으며, 특히 넷플릭스는 제2의 K-드라마를 찾겠다고 다양한 나라에 투자를 시도했던 시기였으나 지금은 그 시도가 모두 실패했고 결국 대세는 K-콘텐츠라는 것만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중국 언론의 시각만 제외하면 이 칼럼은 근래 본 한류 칼럼 중 가장 잘 정리된 칼럼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에 이어 세 번째 K-POP 슈퍼스타 그룹 헌트릭스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영화 K-POP 데모넌터스에 등장한 가상 아이돌 그룹입니다. 6월 20일 넷플릭스에서 배급하고 소니가 제작한 영화 K-POP 데모넌터스가 스트리밍 플랫폼 첫 선을 보이며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영화로 등극했습니다. K-POP, 한국 문화 그리고 마녀들의 이야기가 융합된 이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인 문화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이 영화의 총괄 음악 프로듀서인 이안 아이젠드조차도 할리우드 리포터의 인터뷰에서 믿기지 않는 반응을 보이며 방송 반응이 예상보다 2%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영화의 싱글 골드는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영화는 해외에서도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렸습니다.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는 자사 플랫폼을 통한 한국 상품 직접 구매가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넷플릭스는 영화 관련 상품을 즉시 출시하고 8월 23일과 24일 북미,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영화를 직접 상영했습니다. K-POP 데모넌터스는 영어 영화이지만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은 매우 한국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K-POP 데모넌터스를 K-POP 4.0 시대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문화가 인재 영입에 의존했던 K-POP 3.0 단계에서 국내 창작자들이 한국 콘텐츠를 제작하는 K-POP 4.0 단계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K-POP의 융화는 올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애플 TV 플러스는 K-POP드라는 음악 경영 프로그램을 론칭하여 유럽과 미국의 가수들과 한국 밴드들을 초대하여 글로벌 팝 음악을 K-POP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으로 각색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하이브와 그린레코드가 공동 제작한 걸그룹 캐치아이 또한 올해 상당한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해외 시장에 점차 희석되고 흡수되는 가운데 K-POP은 현재된 제작을 통해 문화적 유산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K-POP 시장 또한 스스로 재정비하고 더욱 영적으로 강력한 사회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K-POP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인지 아니면 한국 영화 텔레비전 길을 따라갈 것인지는 여전히 많은 변수로 인해 위험과 기회가 존재합니다. K-POP 데모넌터스를 시청한 대부분의 시청자는 매우 한국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처럼 진정한 한국적 분위기를 유지하는 핵심은 제작진에 있습니다. 영화 제작진의 거의 3분의 2가 한국인이거나 한국계이며 주요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 결과 김밥과 남산타워처럼 영화 곳곳에 한국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K-POP 산업인데 음악 방송부터 틱톡 챌린지까지 현실을 거의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텍스트와 퍼포먼스를 통해 핵심을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생충과 달리 K-POP 데모넌터스는 문화적 상징의 확산에 더욱 집중합니다. 이러한 의도 속에서 K-POP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K-POP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K-POP을 전 세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 여러 곡의 작곡가인 이제는 10년간 연습생 생활을 하며 트와이스, 에스파 등 유명 아티스트의 곡을 작곡했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편곡과 작사는 전통적인 K-팝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이중 언어 능력은 다양한 문화를 융합하는 창의적인 능력을 부여했고, 그 결과 그녀의 가사와 멜로디는 서양팝에서 영감을 받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음악적 융합은 다양한 제작진뿐 아니라 K-팝 그 자체의 예술적 가치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언 아이젠드는 작업 과정에서 K-팝의 공간적인 드라마를 발견했습니다. K-팝 곡의 밀도를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각 곡에 수백 개의 보컬 레이어를 더해 밀도 있는 사운드 트랙을 만들어냅니다. 모든 것이 극적인 긴장감과 에너지로 가득 차 있어 극적인 공간을 완벽하게 채웁니다. 영화음악은 진정한 팝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레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K-팝의 아름다움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거기에 있는 거죠. K-팝은 K-팝 데모런터스에서 과감한 실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팝을 콘텐츠의 하이라이트가 아닌 배경으로 삼은 것이죠. 그 결과 영어 대사와 할리우드식 스토리조차도 K-팝의 예술적 매력을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하이브의 시그니처 K-팝 방북론과 유사합니다. K-팝 DNA를 보존하면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작 시스템을 해외로 수출하여 국내 음악 시장에 맞게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포화된 시장에서 편리한 성장 경로를 찾을 뿐만 아니라 K-팝이 국내 문화에 기생하며 더욱 큰 활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캐치아이가 2년 만에 빌보드 1위에 오른 것은 이러한 방북론의 타당성을 입증합니다. 많은 한국 업계 관계자들은 캐치아이의 성공이 K-팝 산업의 이동을 촉진하여 K-팝을 더 이상 지리적 한계를 넘어 제작 시스템에 의해 정의되는 더 광범위한 문화 범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현재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가 한국 대중문화의 요소를 자국 음악 산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K-팝 프로덕션은 한국 아티스트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오로지 현지 자원에 의존하여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한국 음악평론가 김도호는 K-팝은 이제 장르를 넘어 하나의 제작 모델이 되었다고 평했습니다. 다른 문화에서 영감을 받아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K-팝은 일본에서 아이돌 시스템을, 미국에서 R&B 제작 방식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극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코리아타임스는 애플 TV 플러스의 버라이어티 쇼 K-팝 대에 대해 논평하며 한때 미국 팝 음악이 K-팝에 영감을 주었지만 이제는 K-팝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외부 세계는 K-팝에 대한 인식을 얕은 인더스트리얼 팝송에 국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K-팝은 산업화된 대중문화에서 벗어나 이념을 더한 형태로 점차 발전해 왔으며 한국 사회의 사회운동이자 정신적 표현으로 내재화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 국민들의 시위가 기존의 촛불 시위에서 공동제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다양한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하고 인기 K-팝 노래를 시위 노래로 편곡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2016년 박근혜 탄핵에 항의하는 촛불 집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 집회에 대해 당시 여당이었던 김진태 국회의원은 촛불은 촛불일 뿐입니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지고 민심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꺼지지 않는 응원봉을 꺼내 들었습니다. 또한 이 탄핵 집회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은 항의의 의미로 K-팝 히트곡 다시 만난 세계를 불렀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에 대한 갈망을 표현한 이 노래의 가사는 독특한 사회적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문화적 변화의 이면에는 오랫동안 강화되어 온 K-팝의 강점, 바로 문화적 응집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팬 문화는 강한 일체감을 조성하는 슬로건과 같은 표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면 K-팝의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직설적인 가사는 빠르게 공유되고 이해되는 문화적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K-팝은 다양한 집단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문화적 교량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미디어학과 한류연구센터 소장인 홍석경 교수는 더 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한류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한류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한류를 통해 동원할 수 있습니다. 한류가 어떤 지역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질지 주목해야 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정치에 크게 무관심한 상황에서 한류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전반적으로 한류에 대한 관심은 지식인들의 미적 취향에 따른 영향력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 놓인 이러한 연결성은 특정한 집단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홍석경은 미국에서 더 많은 흑인과 라틴계 10대들이 K-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계층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유럽에서는 K-팝과 관련된 중산층 청소년 문화의 형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K-팝의 다면적인 특성은 한국인들에게 이념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양한 집단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 K-팝은 집단적인 사회적 코드워드가 되었고 이 코드워드의 확산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K-팝 스트리밍은 2018년 대비 전 세계적으로 362%, 미국에서는 182% 성장했습니다. K-팝이 특히 인기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스트리밍이 423% 증가했습니다. 한류의 세계적인 인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연설에서 내세운 문화로 나라를 이룬다라는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그 이후에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강조해온 분명한 목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화국가 전략이 다시 한번 부각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고 글로벌 콘텐츠 표준을 재정립하며 세계 5대 소프트파워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야심찬 목표의 이면에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급속한 성장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 수출액은 2005년 13억 1천만 달러에서 2023년 133억 4천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콘텐츠 수입액은 29억 9천만 달러에서 8억 9천3백만 달러로 급감하며 한국은 주요 문화 콘텐츠 수입국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K 콘텐츠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뮤지컬 어쩌다 해피엔딩은 최우수 뮤지컬상을 포함하여 토니상 6개 부문을 수상했고 한국 애니메이션 나 혼자만 레벨업은 2025년 크런치롤 애니메이션 어워드에서 올해의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포함하여 9개 부분을 수상했습니다. 영화와 드라마부터 K-팝과 문화까지 한류는 세계 무대에서 점차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 TV 산업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거대 스트리밍 업체에 흡수되는 비극적인 전례를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K-팝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은 넷플릭스의 성공적인 현자 전략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문화진흥원 산업정책연구원센터 송진 소장은 현지 창작자들과의 공동제작이 시청자 도달 범위 확대에 필수적이며 한국 콘텐츠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메이드 위드 코리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팝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4.0 시대에 진입하여 산업 시스템 전반에 침투하고 글로벌 K-팝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K-팝이 이러한 세계화 추세에 얼마나 휩쓸릴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K-팝 문화의 확장으로 인해 그 기저에 깔린 병폐가 더욱 악화될지는 주목할 만합니다. K-팝의 부상되는 산업의 저성장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러한 화려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바비 인형을 대량 생산합니다. 이처럼 산업화된 조립라인식 아이돌 생산 방식이 세계적인 슈퍼스타를 배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면에는 과도한 외모 규제와 과도한 노동시간 등 잔혹한 착취가 만연합니다. 특히 공급 확대를 위한 미성년자 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은 미성년자를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15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디렉터 소혜진 씨는 프로그램 시작 전 저희의 목표는 시청자들이 직접 선정한 한국 대중음악계를 이끌어갈 멤버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목표는 미성년 블랙핑크를 만드는 것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략의 일환으로 미성년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된다면 기본적인 인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한국 대중문화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될 것입니다. 청소년 중심의 한국 대중음악 장르는 불공평한 시스템 위에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세계적인 보이콧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K-팝 데모넌트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 내부 분위기는 자부심과 회의감에 뒤섞인 다소 상반된 분위기입니다.
코리아타임스는 이 영화가 업계의 뒷모습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현실 재구성이었지만 업계에 대한 비판이 충분히 심오하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 전략은 서구 문화의 침식에 저항하기 위해 고성장 모멘텀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냉혹한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암페어 애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 주문은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20% 감소했습니다. 축제를 만드는 것은 분명 어렵지만 축제 뒤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아시아에서 문화로 축제를 만든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런 충고를 하고 싶다면 중국도 축제 비슷한 하계회라도 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기사를 보면 중국이 얼마나 한국과 같은 문화를 키우고 싶어서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류의 밑바탕에는 한국인들의 끼와 노력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따라한다고 따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국인만의 DNA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30년 동안 한국을 모방하고 베꼈지만 매번 그렇다 할 만한 상품을 생산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